글로벌 여파로 미국과 스위스가 불안하니 또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다고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잉남TV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고 유럽의 대형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매각되고 도이체방크 유동성 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 등 위기에 처한 은행이 속출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은행 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60%가 가장 신용도가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채의 가치가 급락해서 손실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없어지는 자산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대규모 손실이 갑작스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 즉 뱅크런이 발생하여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암호화폐 산업 전문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3월 27일에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죠. 반면 크레딧 스위스는 2021년 3월 영국 그린실 캐피털 파산과 같은 해 4월 미국 아케고스 캐피털 파산이라는 명백한 투자 실패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불안이 커져 있는 상태였죠. 미국발 은행 위기로 인해 파산설이 불거진 후 4일 만에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 1위 은행 기업 UBS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크레딧 스위스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된 손실을 시장에서는 위기 신호로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명 코코본드라고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채권인데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선순위로 변제되지만 코코본드는 위기 상황에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상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코코본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번 크레딧 스위스 매각 시 코코본드 투자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즉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는 위험하네, 이거 불안한데라는 인식이 쫙 깔리면서 그 불똥이 독일 도이체방크로 튀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2주 만에 거의 30% 폭락해 시가총액이 약 9조 8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본 확충용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하는데 도이체방크는 유럽은행 평균 수준인데 2016년도에 코코본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먼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크레딧 스위스 수수를 밟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이체방크 총 자산은 약 1870조 원으로 이번에 무너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7배, 크레딧 스위스의 2.5배에 달합니다. 2019년 이후에는 재무 건전성이 강한 은행으로 꼽혀왔다고 강조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이체방크까지 위기설에 휩싸인 건 은행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럼 글로벌 은행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벤트는 자산 운용 실패 등 기업 고유의 위험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국내 크레딧 투자 여건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글로벌 은행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여파로 미국과 스위스가 불안하니 홍콩으로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다고 보도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 요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은 주말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글로벌 은행 사태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